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오늘은 축구에 관련된 소식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민혁 선수를 아시라고 믿어집니다. 양민혁 선수가 홍명 감독이 한번 국가대표로 발탁한 적이 있습니다만 A매치 출전하지 않았어요. 자, 그 강원FC 소속이 그 지금 18살인데 지금 강릉 제1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데 다음 달 12월 15일에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죠. 양민혁 선수, 야, 그런데 FIFA 국제축구연맹의 국제스포츠연구소에서 20세 미만 선수를 갖다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9위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역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어제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맞대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는 세리비아 지베지다에서 뛰고 있는 서리훈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오른쪽 풀백이죠. 오늘 그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5대 1일 때 홈을 하나 기록했네요.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다는 건 이건 참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역시 네 번째 도전하게 되네요. 야, 이게 지금 그 문체부로부터 그 지금 이 징계, 자격정지 징계를 지금 그 필요로 하다. 이렇게 감사가 됐는데요. 참,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스포츠 팬들에게는 썩 그 관심이 끌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축구에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우리가 이제 유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극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때 4강을 이루면서부터 우리나라 어,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서 빅리그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좀 우수한 민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토트넘으로 18살 된 그 양민혁 선수가 다음 달에 이제 이미 이 강원 FC하고 이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적료가 6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는데 토트넘에서 미리 들어와라. 미리 들어와라. 12월 15일에 그 토트넘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양민혁 선수가 금년에 강원 FC가 2위를 차지할 때 1위 우승은 울산현대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강원 FC가 2008년에 창단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제일 좋은 성적은 6위였었어요. 강원 FC는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열악한데요.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원 FC가 2부 리그로 떨어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2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38경기 나와서 19승 7무 12패로 그래서 한 경기당 9,300명씩 관중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2,400명 관중이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일단은 18살에 이제 토트넘으로 가자마자 토트넘에 주저하는 주저는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양민혁 선수가 금년에 38경기 모두 나와서 12골에 도움 6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 플레이어상을 5번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의 선수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양민혁 선수가 홍명보 감독도 국가대표로 발탁할 정도니까 능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산하에 국제스포츠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20세 이하 선수들을 쭉 지켜봅니다. 100명을 지켜봐서 순위를 매기는데요. 그 나라의 축구 수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100명 가운데 피파 국제스포츠 연구소에서 양민혁 선수를 9위로 71.5점으로 출전 시간 리그의 수준을 보는 우리나라 수준도 피파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만큼 양민혁 선수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의 손흥민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춘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은 18살 때 그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하게 된죠.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그 3년 뛰면서 20골에 도움 3개,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죠. 그때 1,000만 유로 이 레버쿠젠이 함부르크 주고요. 그 다음에 2015년 8월 28일 날 이 토트넘에, 지금 토트넘에 이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이적의 역사인데, 자, 양민혁 선수가 다음 달 15일에 그 토트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롤 모델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이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5개월 전부터 영어 과외를 좀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양민혁 선수. 양민혁 선수가 좀 신장이 좀 작아요. 뭐 1m 73, 76으로 돼 있는데 체중도 뭐 62kg밖에 안 되는데 지금 18살밖에 안 되니까 더 이 키도 신장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체중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손흥민 선수 1m 83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양민혁 선수, 그러니까 이제 프로가 되니까요. 원래 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니까는 강원 FC가 준프로로 일단은 양미혁 선수를 강원 FC 입단시켰다가 6월에 이제 프로 선수를 계약을 하고 7월에 토트넘으로 조금 이적시켰단 말이에요. 203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국제 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에서도 20세 미만 선수 100명을 조사한 결과 9위로 양미혁 선수가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만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이 시간에도 유럽 축구맨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맞대결이 있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전반에 헤딩골로 1대 0으로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말이죠. 세르비아 즈베지다에서 서령우 선수, 우리 국가대표 오른쪽 풀백이잖아요. 서령우 선수가 오늘 새벽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의 이 유럽 축구맨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5대1로, 이야, 좁혀지다가 승리거든요. 그때 또 서령우 선수가 전반 31분 1대1 상황에서 크루니치 선수가 결승골 넣을 때 도움을 기록했어요. 수비 선수니까 골 넣기는 어렵죠. 응? 김민재 선수가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수비는요, 지지 않고 실점만 안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 기록하고 골 넣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 7일 유럽 축구맨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대 그때 2대5로 졌습니다만, 그때도 도움을 기록해서 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연속 2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시즌 도움 3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손흥민 선수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일 차지했기 때문에 4위까지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거든요. 출전 티켓이 유로파 리그에 출전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 태극전사가 유럽 축구맨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 넣은 선수는 5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9골 넣었어요. 유럽 축구맨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리고 이제 박지성 선수가 4골,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가 3골, 이강인 선수가 1골, 김민재 선수가 1골. 그러니까 우리 태극전사가 유럽 축구맨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 넣은 곳은 5명 선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어제 이 시간에도 이기흥 대한 체육회 회장이 3번째 회장, 참 이기흥 회장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에서 뭐 조사해가지고, 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말이죠. 그, 또, 그 문화체육관광부는, 어? 직무 정지시키고 말이죠. 또 감사원에서 또 감사하고, 그런데도, 어?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경 회장이 세 번째 대한체육회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야, 이게 저는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만, 이번엔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요. 네 번째 회장이 나서겠다고 또 나섰어요. 이것도 이게 참, 뭐 여러분 아다시피 정몽규 회장이 지난 크리스만 감독 선임할 때도 문제가 됐고, 그 문제가 두드러진 것이 그 크리스만 감독 그만두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몽규 회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그 지난해 그 승부 조작에 관련된 그 축구인들 갖다가 사면 시켰다가 그냥 뭐 여론이 들끓어서 결국은 하루 만에 그걸 갖다가 취소시키고 말이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그 크리스만 감독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홍명보 감독이 그 대표팀 감독 될 때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문체부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해보니까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천안 축구 내년 5월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그 센터 건립의 찬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규정이 있잖아요. 정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정몽규 회장이요. 네 번째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1월 8일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했고 또 뭐 대표팀 감독도 했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까지 이끌었고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을 지냈던 그 허정무 감독이 새로운 축구협회 회장을 새롭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회장 도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정몽규 회장이 오늘 네 번째 도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두 번 이상 하려고 그러면은 대한체육회안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2일에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그 연임 심사를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8일 선거를까지 참 제가 보기에는 뭐 참 이게 참 지금 정부에서는 말이죠. 문체부를 비롯한 데서는 지금 이기훈 체육회 회장하고 정몽규 회장은 이제는 그만두라는 건데, 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은 지난 5월에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거기서 혼자 뭐, 후보가 돼가지고 선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시아 축구연맹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경희대학교에서. 그때 인판티노 국제 축구연맹 회장이 나왔을 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IOC 위원이니까 IOC의 위원의 독립성, 자율성을 계속 이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정몽규 회장은 FIFA의 인판티노 회장이 자기를 돕고 있고 역시 독립성, 자율성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저는 참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나는지 말이죠. 참 관심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진정한 스포츠 팬들이야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어?
축구면 축구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뭐 회장이 누가 된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